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위원장 강재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경영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1심 판결이 지난 4월 15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승소라는 내용으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두면서 1심 판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가 바라보는 경영성과급입니다. 노동조합은 1심 판결에서 단체 협약의 여후효를 주장했고요. 둘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그리고 노동관행이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지급기준에 의한 논의가 됐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회사 입장은 임금성이 아니다, 은혜적이고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급기준은 매년 내부 품위를 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아니다라는 거다. 그리고 노동관행으로서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회사가 맘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관행이 아니다라고 했고, 1심 결과는 노동관행으로서의 임금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으로서는 불인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협약의 여후효. 이 여후효는 법률 용어인데요. 단체협약이 한번 체결되고 갱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중간에 일어났던 행위가 갱신되기 전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급기준이 단체협약으로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단체협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이 안 됐던 부분을 옛날 기준으로 따져서 단체협약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으로서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지급기준 변경은 노동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업규칙이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다 라고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은 당해년도에 국한되어 지급한 기준을 정한 것이지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는 해당되기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또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노동관행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노와 사의 양쪽에 한 손씩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보시면 12년 이상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됨으로써 관료화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이 노동관행에 의한 취업규칙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해서 1심 판결 후 매스컴에서 연일 논의가 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내용을 주로 관찰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렇게 매년 한 차례씩 지급되는 것이 관리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말하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미리 정해진 경영실적을 달성하면 회사도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지급기준에 도달하면 경영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해왔으므로 이것은 은혜적인 급부가 아니다. 그래서 임금이다. 그리고 신인사원 모집을 하면서도 채용설명회에서 급여 플러스 경영성과급을 추가됨으로써 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성을 부각시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보고 1심 재판부에서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매년 12년 이상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관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급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경영실적 달성하면 회사가 거절하지 못하고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성과급을 지급기준을 전제로 통상생활을 조합원들이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임금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이고,
넷째, 매년 한 차례씩 당연 지급될 것으로 전 조합원이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관리화되었다. 그리고 묵시적인 합의나 노동 관행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성을 지닌다라고 판결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럼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은 공기업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일부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 민간기업은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게 노동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심 재판부의 이중잣대에 의한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급기준에 관리화된 노동관행으로서의 취업규칙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관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주장할 내용을 논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소심 진행 및 주장 예정입니다. 항소심 진행 사항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은 법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한 관례에 따른 노동관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확보하여서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대한 부분은 2심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론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주장사항 역시나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이 되어서 누구나 이의 없는 평균임금성으로서의 유지를 시킬 예정이고요.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노동관행에 의한 취업규칙으로서 굳어진 것으로 불이익 변경은 취업규칙 위반이고 가반수 노조의 동의 없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